일단은 한 3, 40분 정도 이제 항공과 그리고 방과후 선생님으로서 뭐 취업, 그리고 교실 운영, 그리고 관계 설정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고, 나름의 생각하는 그 항공과학 선생님으로서 취업의 전략에 관한 부분으로 이제 여러분하고 인터뷰 형식으로 저와 함께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교구에 관한 부분을 간단히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것이고, 그리고 채팅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점들을 말씀 주시면은 하겠고, 또 더 궁금하신 사항에 관한 부분은 선생님의 연락처도 저희가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 관심이 있어서 전화하시면 안 되고요. 네, 일과 관련돼서 궁금하신 점들에 있어서는 뭐 특히나 교구와 관련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문의를 하신다면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늘은 진행을 할 겁니다. 네,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이고 벌써 뭐 그 주 중에 벌써 중반이고, 오늘이 벌써 11일이에요. 정말 세월이 너무 빠르게 지나갑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들 뭐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정말 화살같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껴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프레디 머큐리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수시네요. 네, 추운 날씨 어떻게든 어디서 지내시나요? 예, 오늘 더군다나 뭐 재밌는, 저는 집에 TV가 없는데, 그 수요일하고 목요일에 재밌는 TV를 한다면서 방송을, 드라마를 하신다는데, 그런 여러 가지 조건에서도 저희 방송을 봐주시는, 한 20여 분의 선생님이 계셨고, 30여 분의 선생님이 계신데, 여러분들에게 늘 뭔가 더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점점 발전이 되는데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여러분. 저희 발전하는 거 맞겠죠? 네, 발전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이 계속 아이디어 주세요. 저한테 쪽지 주시는 분 많으시거든요. 네, 쪽지 막 주시는데 아주 너무 좋습니다. 건의해 주세요. 그리고 어떤 선생님이 독서논술 선생님들 나오시냐고 그렇게 해서 좀 초대를 해달라고 전화 주셨는데, 쪽지 주셨는데, 혹시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독서논술 선생님도 모시려고요. 네, 모시려고 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지난주 제가 저희끼리 방송했잖아요. 제가 동영상 올리지 않고 서울시에 있는 52개 공고 뜬 학교들 분석했었던 결과 90개 과목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제가 한번 따져보면 한 120개에서 많게는 한 130개 정도 과목이 될 것 같은데, 한 120개가 맥스 아닐까? 라고 생각되는데, 그 120개 과목까지 선생님 다 모실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그래도 50개 과목 선생님은 다 모시자. 그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다 오게끔 해서 다 나름대로 정말 잘하시는 선생님 모셔서, 네, 그렇게 해서 말씀 듣고 공유하고 저희끼리 다 같이 한번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한번 그 방송에 출연하고 싶으신 분도 있으면 언제든 저한테 말씀 주세요. 네, 방송 출연, 예, 꼭 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나라가 망하지는 않겠지만 구글이 망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동영상은 영원히 유튜브에 꼭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 뒤에 내 뒤에 저기 엄청나게, 이게 지금 작게 보이는데요, 현수막 엄청 큰 거고요. 이거 모 사장님께서, 제가 아시는 모 사장님께서 협찬해 주는데, 협찬. 예, 제가 돈을 드리겠다고 하셨는데 굳이 또 돈을 안 받으시고 협찬해 주셔서,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신 사장님께서, 예, 제가 아시는 아주 좋으신 분께서 주셨습니다. 이거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쁘게 만들어 주셨죠. 예,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 현수막이. 네, 현수막 대박입니다. 네, 네, 오늘 또 이렇게 또 방송을 시작하게 돼서 감사하고요. 지금 8시가 또 다 돼가니까 저희 또 시간 되니까 같이 한번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또 옆에 계신 우리 선생님이 너무 뻘쭘해 계실 것 같아서 방송을 일단 시작을 해야겠다 생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반갑습니다. 네네. 그 이승현 선생님이세요. 지금 밑에 저희가 그 PPT에도 올려놨습니다. 이승현 선생님이시고요. 항공과 선생님이세요. 굉장히 잘하는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름 이쪽에서는 좀 이렇게 이름 좀 있는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렵게 모셨고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항공과학 방과후 강사 이승현입니다. 네.
이렇게 1분 스피치 하면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면접 보시면 떨어지는 겁니다. 자기소개는 1분이죠, 자기소개는 1분. 네. 자, 이제 항공과학을 하시고 계시고요. 항공과학 선생님으로서 이제 얼마 정도 이제 하셨나요? 저는 방과후를 시작한 지도 5년 정도 됐고요. 네. 또 항공과학 시작한 지도 똑같이 이제 5년 정도 됐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하나하나 좀 이제 궁금한, 이제 이승현 선생님한테 좀 궁금한 사항을 하나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은 채팅을 좀 주시고요. 채팅을 올려주시면 제가 질문도 해드릴 것이고, 제가 일단은 먼저 여러분을 대신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장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방과후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네. 제가 이제 결혼하고, 이제 결혼 전에는, 출산 전에는 이제 은행원이었어요. 은행원이었다가 이제 큰아이를 낳고 나서, 큰아이를 낳고 나서는 이제 아이 봐줄 사람이 없어서 이제 전업주부로 돌아서서 이제 한 7년 정도 이제 아이만 키웠어요. 키우다가 이제 둘째를 낳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 아이들을 어린이집을 보내거나 이랬을 때 내가 과연 다시 은행에 가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경단녀가 된 거죠. 됐는데 아이를 키우면서, 그리고 또 내가 만족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서 어떤 게 직업이 나을까 생각을 하다가, 예전에 어떤 분한테 들었던 이제 CA를 통해서 이제 수업을 하시는 거를 알았는데, 이제 막 찾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학교에 저희가 초등학생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방과후에 대해서 잘 몰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과후를 하면은 이제 돈이 얼마나 되고, 그래서 제가 학교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조사를 좀 했어요. 조사를 하고 했더니 제일 많이, 그 당시에 제가 조사했을 때 가장 많은 저기가 종이접기더라고요. 과목이 좀 많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종이접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처음에는 방과후 강사 자격증을 온라인으로 따고 종이접기도 온라인으로 땄어요. 땄는데 그러고 나서 아이가 크면 이제 나갈 수 있을 때 이제 자격증이 있으니까 나가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가 않았는데 우연한 기회에 또 지인한테 소개를 받아서 방과후에 관심이 있으면 항공과학을 해봐라. 그래서 지인의 소개로 교육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교육을 받고 이제 자격증을 따지요. 따가지고 따서 이제 제가 영업을 좀 다니게 되었어요. 학교마다 제가 다니고 싶은. 그 학교에 영업을 하기로 했었던 그 학교들 어떻게 선정을 하신 거예요? 우선은 좀 제가 이제 많이 조사를 옛날부터 종이접기를 하기 전부터 이렇게 조사를 했을 때 좀 인원이 많은 학교? 재학생이 많은 학교, 재원생이 많은 학교를 이제 타겟으로 해서 제가 쉽게 갈 수 있는 학교들을 정해가지고 그쪽을 타겟으로 해서 이제 인근 거리에 있는 학교들 있죠. 거기를 갖다가 날을 잡아서 또 이제 그 전에 오전에는 영업을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오전에는 준비를 하고 학교마다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방과후 부장선생님이 몇 학년 몇 반이신지 뭐 이런 정도까지는 정보를 좀 안 가르쳐주는 데가 대부분인데 약간 학부모인 척 하고서 학부모인 척 하고서 물어보면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후에는 그렇게 조사를 하고서 가면은 조금 빨리빨리 돌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영업을 했습니다. 방과후 부장 선생님이 대단하시네요. 선생님들이 가장 궁금하신 게 다 있죠. 이거 방문할 때 이거 좀 민망하지 않으세요?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선생님은 처음에 시작하실 때 잡상인 취급받는 것도 아닌가, 당장에 뭐 보안관인 그분들을 뚫고 들어가는 것부터도 어려울 텐데 그건 어떻게 하셨어요? 우선 보안관 아저씨들은 우선은 제가 이제 지금은 40대인데 그때는 이제 30대 후반 정도 됐을 때였는데, 보안관 아저씨는 이제 학부모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방과후 부장 선생님한테 제안서를 놓고 가겠다. 그래서 제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니까 들어가겠다고 하면은 안 보내주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많으면은 또 그 다음에는 뭐 바카스라도 하나, 비타오베게라도 하나 사가지고 가고 이제 여러 번을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보니까 제가 남자가 아니라서 그런지 여자라서 그런지 그 교문은 쉽게 뚫을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방송을
실시간 엔드 그리고 이제 나중에 동영상 편집본을 보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이런 마음,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잘 뜰 수 있답니다. 예. 남자인 저 같은 경우는 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예. 특히 요즘은 못 들어가게 하거든요. 자, 제안서를 들어갈 때 첫 번째 이승현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방과후 담당 선생님한테 가셨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학교 중에 재원생이 많은 학교의 대상 이제 학교를 선정하셨다라는 거고, 그럼 가실 때는 제안서를 줄고 가셨나요? 뭘 준비해서 네, 가셨나요? 이제 제가 처음에 네. 이제 종이컵 적기를 했는데 제안서를 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렇죠. 힘들었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과학 업체에서는 자기 재료를 써주면 기본적인 제안서를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만의 제안서를 또 편집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제 이름이랑 다 붙여서 제 이력서까지 다 붙여서 가지고 가고, 이제 저희는 항공과학이기 때문에 비행기를 좀 가져가서 날려드리기도 하고, 좀 전 투자를 했던 게 앞에서 날리셨어요? 네, 날렸습니다. 제가 그러고 다녔습니다. 아, 날리겠습니다라고 하고 날리셨어요? 항공과학이 이런 것이다. 이런 그래. 공부를 한다. 이렇게 네. 해서 이제 네. 비행기를 날리고 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뭐 한 달에 몇 개씩 만든다. 이런 얘기도 해드리고요. 네. 또 이제 비행기를 보시면서 혹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방과후 선생님이 네네, 남자분이실 때. 네, 특히나 네, 그렇죠. 남자분이신 방과후 선생님을 네네. 만나면은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시는데, 네네. 그럴 때는 선물로 드리고 오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런 데는 그것도 꼭 선물로 개설이, 드리고. 꼭 개설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여러분, 개설이 꼭 된답니다. 자, 그 개설 이후에 어떤 그 과정에 관한 부분은 제가 좀 이따 또 말씀을 여쭤보고 할 텐데, 말씀하셨던 대로 종이접기가 있었고 항공과학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물론 이제 항공과학이 더 전망이 있을 거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이제 항공과학을 이제, 물론 이제 좀 전에 말씀을 좀 주긴 하셨지만, 왜 항공과학을 선택하셨던 딱 이유가 있다면? 제가 그때 종이접기를 맨 처음에 이제 네. 조사를 했을 때는 굉장히 핫한 과목이었는데, 조금 아이를 키우면서 몇 년 지나다 그쵸, 보니까 이 과목이 종합공예나 토탈공예의 그렇죠. 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또 뭐 비지공예도 공부를 해야 되고 이것저것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복잡스러움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컨텐츠가 딱 정해져 있는 항공과학이 낫고, 제가 또 이름만 들었을 때 되게 굉장히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초창기였기, 제가 시작할 때 초창기였기 때문에 경쟁 상대도 그렇게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항공과학을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렇구나. 지금 방송이 지금 약간 끊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사무실에 계신 모든 분들은 저 와이파이를 좀 꺼주시고, 네, 아무도 와이파이를 안 켜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왜 이렇게 자꾸 끊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선생님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저도 저희가 지금 와이파이가 좀 끊겨요. 새로 고침 한번 좀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체 선정은 어차피 하셨을 거잖아요. 네. 항공과학 같은 이제 교부자가 필요한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셨을 텐데 어떻게 업체를 선정하셨어요? 우선은 비행기를 좀 많이 보고 아이들한테 이제 교재나 이런 게 접목됐을 때 내가 수업을 했을 때 편한 거, 그리고 아이들이 재미있어 하는 거, 이런 거를 좀 많이 중점적으로 봤고요. 네. 우선은 그 좀 아이들이 이제 운동장에서 날릴 때도 네. 좀 화려해 보이고 또 이렇게 단순하지 않은 걸로 조금 네네네. 보고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이제 팁이 되는 게 뭐냐면, 저희가 뭐 눈에 알지만 그 늘 업체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많아요. 선생님들과 학교 강의 문제는 그거는 말 그대로 그냥 교육적인 문제인데, 이제 방과후 안에서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업체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를 여러 군데를 그럼 같이 다 다녀보신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그럼 온라인에서 다 확인해 보신 건가요? 처음에 정보를? 그 당시에는 이제 네. 설명회 설명회를 정도, 그 정도로 다녀보고, 지금도 굉장히 많은 과학 업체에서 설명회들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직접 다녀보고서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팁 하나 또 드릴게요. 이게 두 번째 팁이네요. 오늘 방송의 두 번째 팁인데,
정말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저희 방사에도 올리지만 뭐 교재 어떤 거 좋아요, 교구 어떤 거 좋아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교재와 교구와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저희 방사에도 많은 업체들이 지금 배너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네이버나 어디 기타 등등에서 검색하기에는 정보가 나오는데 결국은 만져보고 들어보고 결국 겪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이나 이런 데를 다 찾아보시는 거, 그리고 그런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조건이나 이런 것도 다 보셔야 돼요. 한 업체 가서 우리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그 뭐 교구제의 60%의 60%의 선생님 강사를 60% 때문에 그런 업체들 뭐 3만원 강수를 해서 2만원 빼고 선생님 9천원 가져가는 그런 업체들이 그 작년까지도 그런 업체들이 있었었거든요. 그런 업체들을 왜 가느냐? 우리가 못 배워서 그런 데 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바보들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업체를 가는 이유? 그 선생님한테 얘기해봤어요. 왜 이런 업체 선택하셨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분이 얘기하셨죠. 이 방과후 다 이런 줄 알았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너무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승현 선생님처럼 말씀하셨던 많은 업체 다니셔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자격증과 관련된 부분은 어떠셨어요?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 처음에 이제 여성 경력 단절자로서 방과후 시험을 봤었을 때, 아까도 종이접기 자격증을 따는데, 자격증 업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자격증 하셨나요?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따셨다고 했는데? 네, 온라인으로 땄는데 네네네. 제가 지금 실질적으로 방과후 수업을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따는 거는 소용이 하나도 없었어요. 소용이 하나도 없었고 네. 자기가 과목을 정했으면 그 과목에 대한 전문적인 그 교육을 받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런 그 과목에 대해서 특히 과학 업체 같은 데서는 방과후 그 과목에 대한 자격증도 주지만 전반적으로 방과후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도 교육을 해주기 때문에 따로 이제 방과후 교육을 하시는 분들 제가 방세아 카페에서도 보면은 뭐 어디에서 방과후 강사 자격증을 따는데 뭐 40만 원이래요. 이게 믿을만한 건가요? 그렇게 올라오는데 뭐 제가 볼 때는 그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이 방과후 강사를 하겠다고 하면은 과목 선정 먼저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뭐 업체에 가서 뭐 20대 80으로 뭐 방과후 페이를 이렇게 드리는 달라는 업체가 있는데 그런 업체들도 보면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쪽이 영업을 해줬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영업비를 달라 이럴 수도 있긴 하지만 제가 다녀본 결과는 선생님이 가시고 싶은 학교는 선생님이 가셔서 영업을 하시는 게 제일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합격률이 높았던 것도 제가 전문과 항공과학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항공대를 나온 것도 아닌데 된 것은 제가 영업을 해서 제가 개설을 했기 때문에 우선은 저를 보고서 수요조사를 올려주셨던지 저를 보고서 해주셨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저한테 연락을 해주세요. 맞습니다. 공지를 올렸으니 꼭 이력서를 제출해주세요. 이런 문자도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는 뭐든지 이력서만 내고서 나 안 돼. 나 100개 넣었는데 하나도 안 됐어. 이렇게 실망하지 마시고 제안서하고 영업부터 좀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합격률이 높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사실 자격증, 방과후 관련된 자격증 업체가 우리가 맨날 늘 얘기하지만 오프라인에도 있고 온라인에도 있는데 사실 대부분 온라인이 워낙 이제 네이버나 이제 광고들을 많이 하시죠. 그분들을 폄하하거나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 온라인의 교육을 받는 어떤 필요성도 있겠죠. 근데 가능하시다고 한다면 오프라인에서 교육도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성이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 본인들이 영업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정말 할 얘기 지난주에는 정말 할 얘기 제가 정말 많이 떠들었는데 52개 학교를 조사했는데 항공학은 정말 많은 학교가 할 줄 알았거든요. 지금 20개 학교밖에 안 했던 거 지난주 방송 보셨던 분들 기억나시죠? 아직도 들어갈 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현장에 계속 오래 계시니까 또 다른 이제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영업이 필요해요. 제가 볼 때 영업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본격적인 정말 중요한 얘기 이제 취업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항공과 강사로서 이제 처음에 이제 좀 얘기를 하셨거든요. 첫 발을 내딛을 때 이제 업체한테 받았던 어떤 제안서를 들고 먼저 영업을 하셨다. 네. 즉 공고가 나기 전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7년도 이제 공고 나기 전인
뭐 몇 월에 학교를 가셨나요? 저는 10월 달부터 그렇죠. 다니기 시작해서 보통의 이제 서울 지역 같은 네. 경우에는 11월, 12월 달에 수요조사가 시작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경기도는 조금 빨라요. 그렇죠. 경기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좀 9월 달 정도부터 여름방학 끝나고 나서부터 네. 이제 제안서를 들고 다니시고 네. 한 번 권고 또 가셔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금 반가운 네, 선생님하고 얘기를 귀찮아 하실 수도 있는데 많이 가면 노력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을 이라도 찾아다니면서 이제 자기를 어필을 하시면 네네. 예, 괜찮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네. 9월달, 10월달 정도에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중요한 팁이죠. 굉장히 중요한 팁이죠. 네, 잠시만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바둑 강사님 그리고 항공과 강사님 되시네요. 이민호 강사님 반갑습니다. 저희가 늘 첫 번째 2017년도 저희가 첫 방송할 때 전체적인 어떤 프로세싱을 얘기하면서 반드시 가야 될 것 중에 하나, 저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시점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을 때 공부가 올해도 11월, 작년 2010년도 11월 거의 중순에 네. 2017년도 첫 공부가 서울은 떴거든요. 서울 기준입니다. 네. 경기는 더 빠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가야 되는 게 맞아요. 네, 9월, 10월 달에는 가야 되는 거고요.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때 가셨을 때 무슨 서류 준비하셨어요? 우선 제안서하고 네. 이제 처음에 제가 경력은 없었지만 이제 저를 어필할 수 있는 좀 그런 거를 준비를 해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방과후 강사가 꼭 하고 싶다. 여기 이 속에서는 다 경력자만 있는 거 아니지 않느냐. 네. 그래서 항공과학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력자도 없다. 네. 그래서 이 학교에서 꼭 수업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걸 많이 어필을 했습니다. 그런 대화를 할 시간을 주세요? 아니면 본인께서 대화를 하려고 어떻게 뭔가를 이끌어내신 거예요? 제안서를 내면서 짧게라도 빨리빨리 말씀을 드리고 왔죠. 그렇게. 근데 얘기를 앉아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렇죠. 교무실에 앉아서 네. 비행기도 날려보시고 좀 네, 그거 진짜 재밌는데요. 네, 네. 비행기도 저도 당황스러웠었어요. 그런데 이제 비행기도 날려보시고 교무실에 있는 교무실 직원들한테도 이거 괜찮지 않아요? 이러면서 물어보면서 그래서 그때 이제 약간의 보람을 느꼈죠. 그러면 사실 프로세싱 수요도 조사라는 게 네, 나중에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항공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네. 5년 전보다는 지금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네, 네. 그때 당시에는 물론 이제 항공은 누구나 다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네, 네. 아니 그때는 이제 항공 없었던 때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항공이라고 다 알았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어필하시는 분들, 지금 이제 제안서를 두고 가시는 분들은 네. 어떻게 좀 이제 접근해야 될까요? 굉장히 많은 인기가 많은 과목이라는 네, 네. 거를 좀 오히려 인기 있는 과목이다. 인기 있는 과목이다. 타 학교에서는 네, 이제 인지하고 굉장히 있다. 인기 많은 과목인데 그러네요. 그 학교에서는 네. 이게 자체가 없다는 게 아이들한테 조금 안쓰럽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네네네. 네. 네네네.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네. 제가 영업을 다녀보면은 네, 그런 그러네요. 이렇게 여건이 안 되는 학교들이 있어요. 운동장. 운동장이 안 돼서 우리는 축구가 주 학교 메인 적이기 네네네. 때문에 네. 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있을 때 비행기를 날리면은 네. 안 된다, 방해가 된다 이런 식으로 네. 할 때는 이제 강당을 써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드론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네. 드론은 교실에서만 날려도 네.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개설을 하고 들어가시면 수업은 어떻게든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어필하시면 돼요. 그러네요. 네. 확실히 그러네요. 이게 논리 싸움이네요, 나는. 그렇죠? 제가 생각해보면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죠. 이제 들어갈 때 이 학교에 원래 이제 올해 없었던 거죠. 그럼 내년에 이제 저희 갈 때는 다른 학교 나간다. 우리 학교도 하자. 다른 학교는 다 하는데 우리 학교 애들이 한국어를 안 한다고 정말 안쓰러운 일이다. 우리가 정말 최첨단의 어떤 미래적인 나의 미래 꿈인 항공과학에 관한 부분을 접하지 못하는 초등학교 시설은 너무 불행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일단 제안서나 들고 가신 거네요. 뭐 이력서나 포트폴리오나 이런 거를 들고서 제안서 낸 건 아니시나요? 네, 처음에는 제가 포트폴리오 이런 게 준비된 게 없었기 때문에 우선 제안서로 많이 밀고 나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안서를 들고 가서 선생님이 너무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개설하겠다라고 한다면 물론 내부적으로 이제 수요 조사를 하고 나서 오케이 되게 되면 뭐 진행을 하겠죠?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자 진행을 할 때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우리가 당연히 제안서를 냈으니까 저희한테
가능한 거의 99%는 저희한테 연락이 오겠죠. 네, 연락이 올 겁니다. 연락이 와서 이제 면접을 보게 됩니다. 네, 네. 첫 번째 면접 기억나세요? 네, 첫 번째 면접 기억이 납니다. 떨어지셨나요? 붙으셨나요? 붙었습니다. 아, 붙으셨습니까? 아, 네. 그때 느낌하고 그때 어떤 기억이 좀 나시나요? 그때 면접이? 네, 굉장히 떨렸는데, 네. 굉장히 큰 학교였어요. 2,000명 정도 학교였는데, 네, 이제 학교는 오래돼가지고 조금 이렇게 허스름하긴 했는데, 인원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방과후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간 거예요. 갔는데, 이제 되게 분위기가 좀 좋았어요. 네. 젊으신 분들이 이제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고, 이제 제가 또 면접, 할 때 네. 제가 제안서를 내려왔을 때는 방과부장 선생님을 만나 뵈서 네. 비행기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드렸지만 네. 이게 개설이 돼서 다른 네. 분들은 못 보신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리겠다고 하면서 제가 수업할 비행기를 한번 날렸어요. 네. 날렸는데 이제 사실은 제가 시나리오를 짠 거는 이제 네. 타고서 이제 끝날 때 주워가지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네. 서로들 주수시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네. 기증하고는 아니요, 기증은 안 해요. 너무 많아가지고 기증은 못하고요. 아, 도대체 몇 대를 가지고 오셨나요? 여러 대를 이런 비행기 말씀하시는 거죠? 이 예, 비행기. 일반적인 전동 비행기 5초 충전하면 1분에 날리거든요. 아, 이거를 몇 개를 가지고 막 날리신 다음에 우선은 이제 하나만 날리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이제 수업을 하고 네. 이게 아이들이 하나 만들고 하나를 네. 가져가는 1인 1교구라는 거를 설명을 했죠. 한 달에 하나씩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 얘기를 하고. 지금은 많이 아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신데 제가 처음에 다닐 때는 좀 획기적이었어요. 실은 그 교재 중심이거나 또는 그 몸으로 해야 되는 뭐 네. 축구나 네. 또 운동이나 또는 댄스나 이런 분들 네. 같은 경우는 물론 방송 댄스 같은 경우는 방송 댄스를 뭐 시연시키는 데도 있다고 하고 하긴 하는데 네. 좀 그건 아니지 않나라는 저는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뭐 여자 선생님들인데 그 앞에서 나한테 저는 그렇게 생각드는데 일단 교구를 가지신 분들은 네. 일단은 시연을 그렇죠? 교구 자체를 시연하는 게 가장 좋나요? 네.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하네요.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럼 가장 기억나는 면접 질문이나 면접은 혹시 있으셨나요? 제가 이제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면접을 봤는데 두 번째 네. 방과후 경력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두 번째 면접을 네. 봤는데요. 대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었어요. 그래서 네. 왜 그랬나 봤더니 교장 선생님이 1대1 면접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네. 1대1 면접을 하시면서 이제 그때도 물론 저는 이제 네. 비행기랑 교재랑 잔뜩 싸가지고 갔는데 네. 이제 제가 이제 그 항공 저희가 박스를 갖고 다니는데 박스에서 비행기를 막 네, 이렇게 네. 꺼내놨어요. 그러니까는 다 집어넣으라 그러더라고요. 네. 당연히 항공과 강사인데 네. 뭐 다 잘 하겠지 이러시면서 그러면서 약간의 그런 뭐라고 그래야 될까 아이가 몇이냐 뭐 결혼은 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좀 편하게 자기 가족처럼 대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일을 하면서 뭐 아이를 키우는데 문제는 없느냐 뭐 이런 네. 식으로 좀 네. 해서 되게 편안하고 그런 면접을 봤는데 그분을 다른 학교에서 또 뵀었어요. 정말요? 어디서 네. 그 학년에 다른 학교에 또 면접을 보러 갔는데 그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또 1대1 면접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시네요. 네, 지금은 퇴직을 하셨는데 네. 보고 계시는데 이제 저보고 계속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고. 그래서 네, 이제 그때 인연이네요, 어느 인연. 학교에서 네. 저를 뽑아주시고 요 학교로 옮겨오셨어요.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때 그랬냐고. 뭐 100% 되셨겠네요. 네, 잘 애들 많이 모아서 수업하고 있냐고. 네. 그래서 이제 잘 하고 있다고 했더니 이제 거기도 합격을 했습니다. 너무 좋은 인연이네요. 네, 좋은 인연이에요. 네. 혹시 뭐 안 좋은 기억이시겠지만 떨어진 학교도 있으셨나요, 면접에? 떨어진 학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팁이에요. 팁은 네네네. 뭐냐면은 제가 제안서를 낸 학교가 개설이 됐기 때문에 저를 떨어뜨릴 이유는 없어요. 미리 이력서도 다 보내드렸고 그랬기 때문에 떨어진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 항공, 그러니까 5년 전에 항공과학이라고 하는 게 네. 그랬고 그러면 이제 시작했던 학교들은 계속 그냥 재계약을 이렇게 하신 건가요? 네, 재계약을 했고요. 이제 우선은 저도 이제 항공과학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연락을 하셔서 네. 좀 이렇게 가르쳐드리는 좀 저거를 했기 때문에 조금 제가 비켜나면 또 저는 새로운 학교 뚫어서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결국 이승현 선생님의 어떤 취업의 노하우는 사실 면접이나 어떤 서류도 그렇겠지만
일단 영업을 네. 적극적으로 했고, 네. 그리고 영업을 할 때 적극적으로 자기의 어떤 어필을 했고, 네. 그리고 면접 또한 마찬가지. 적극적으로 자기 교구나 어떤 자기 항공과학에 관한 부분의 특징을 네. 제대로 이제 어필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했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리고 한 학교를 가장 오랫동안 이렇게 유지하셨던 학교는 어디, 몇 년을 하신 거예요? 한 학교를? 3년 했고요. 아, 3년을 3년이요? 하고 이제 그만두지 않아도 되는데 자연스럽게 제가 3년째 되던 해에 이제 그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서울시는 그쵸. 공고를 내잖아요. 이제 그만둔다는 말을 하기도 좀 미안했고 미안했는데 이제 자연스러운 기회에 이제 이력서를 왜 안 쓰냐는 연락을 받았는데 이제 뭐 이렇게 집안 사정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약간의 핑계를 대고서 이제 좀 다른 학교를 갔죠. 그러시네요. 네. 그러시네요. 네. 그러니까 평균 몇 명 정도 아이들이 수강을 하셨나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네. 이제 보니까 1분기 때는 항공과학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굉장히 많고 2분기 때는 잘 되는 학교들은 계속 1분기 거를 유지를 하는데 제일 안 좋은 분기가 4분기예요. 그쵸. 엄마들이 추우니까 네. 나가서 이제 수업을 하니까 저희가 운동장 수업을 하기 때문에 춥고 그러면은 이제 엄마들이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 집에서 쉬게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4분기 때는 조금 더 좋은 아이템으로 이제 4분기를 꾸려 나가면 되니까는 뭐 그런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이승현 선생님이 생각하는 방과후 취업의 핵심은 이거다. 이것만 있으면 물론 앞에도 다 사실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만 하면 합격을 한다. 이런 좀 노하우 하나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신다면. 우선은 네. 이제 본인이 좋아해야 돼요. 나 이거 자신 없는데, 나 이거 비행기 날리는 거 자신 없는데 하시는 분들은 항공과학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랑, 그러니까 항공과학을 신청하는 아이들은 약간 동적인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남자아이들 남자아이가 99%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년은 어떤가요? 학년은 1학년이 제일 많아요. 거기도 1, 2학년이 네, 1학년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네. 3, 4학년도 굉장히 많은데, 네. 선생님이 활동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만 좋아하고 동영상만 틀어주고 이러면은 아이들이 인기가 떨어지는데 같이 뛰어서 놀아주고 그러면은 아이들도 점점 더 활동적이어지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더 선생님이 그렇게 하니까 더 즐거워하겠죠. 그래서 이제 대회 같은 것도 많이 하시고 그 자체적으로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미션을 줘서 게임 같은 것도 많이 하시고 그거에 따른 이제 아이들한테 칭찬 카드 이런 칭찬 포인트 같은 거를 해주신다면은 애들 만족도도 높고 선생님 만족도도 높고 그 다음 분기에 재수강을 많이 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취업 핵심에 관한 부분과 운영에 관한 부분까지 말씀을 사실 드려주셨는데 결국 취업에 관한 부분을 그러니까 항공과학만을 이제 생각했었을 때 영업과 연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에 관한 부분은 정말 좋아하는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내가 스스로 자부심이 있다면 또 자신감이 있다면 사실 서류에도 나타날 것이고 면접에도 나타날 것이고 사실 그것이 이어져서 정말 교실 운영에도 그런 자신감이 나타날 거다라는 말씀이 있고 활성화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결국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 좋아하는 거 하셔요. 여러분 스스로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저는 늘 잘하는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 네. 하여튼 좋습니다. 학교 운영과 교실 운영에 관한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항공과 뿐만 아니라 방과후 영업을 이제 수업을 하면서 수업하면 좀 어려운 점은 뭔가요? 좀 어려우신 점은? 어려운 점은 저희가 지금 제가 겪었던 건데 저희가 솔직히 1인당 이제 한 달에 25,000원에서 3만원 정도의 수강료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너무 얼토당토 않게 요구를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자기는 이제, 그러니까 자기 아이는 과학영재다. 과학영재이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자기 아이가 과학영재인데 그러니까
그 접수 전부터 저한테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항공과학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자기 아이는 뭐 로봇을 몇 단계까지 했대요. 근데 이제 그 학교에 새로 이제 항공과학이 들어오니까 우리 아이는 뭐 어디 교육청에 소속인 뭐 영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굉장히 많은 것을 바라시더라고요. 네. 제가 수업 중이어가지고 살짝 전화 통화하고 끊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신청을 했더라고요. 전화번호를 네. 이제 딱 봤더니 신청 안 하길 바랬거든요. 그런 부모님들은. 근데 신청을 했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6학년이었어요 아이가. 근데 6학년인데 6학년이 딱 한 명밖에 신청이 안 됐었던 거예요. 다른 애들은 이제 선착순이어가지고 좀 잘리고 이제 그리고 3, 4학년이 제일 많았어요. 근데 그 어머님이 그거에 대한 불만이 있으신가 봐요. 근데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인데 항공과학을 같이 하는데 자기 아이는 이거는 다 아는 사실인데 얘는 좀 특별하게 해주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한 달밖에 안 해놓고서 저한테 전화하셔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좀 기분이 나빴거든요. 기분이 좀 나빴고 제가 이제 굉장히 열심히 하고 또 3, 4학년 아이들도 그 아이에 못지않게 능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인데 한 명을 위해서 19명을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좀 기분이 나빴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님께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과학 영재고 그런 걸 방과후에서 뭘 찾으시려고 하시지 마시라. 그럴 때는 이제 Y지반을 보내시라고 제가 아예 동네에 있는 영재 학원을 보내시라. 근데 아이들은 정말 스트레스 풀로 오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다 영재 말을 들을 정도로 똑똑해요. 똑똑하기 때문에 자기 아이만 잘났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조금 이제 어머님이랑 부딪혔는데 이제 그때 이제 대처 방법이 저는 이제 어머님이랑 트러블이 있었으니까 분명히 그 어머님은 교무실이나 방과 부장선생님한테 전화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리 전화를 했어요. 방과 부장선생님한테. 어머님이랑 이런 대화를 했고 또 문자를 주고받은 게 있었어요. 어머님이랑 그걸 다 캡처를 해가지고 방과 부장선생님한테 이렇게 대화를 했다 그랬더니 방과 부장선생님 보시더니면은 선생님이 잘못한 거는 하나도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교무실로 전화 오면은 자기가 대처를 하겠다. 이 어머님이 좀 약간 유명하신 분이시긴 하셨더라고요. 그 학교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카페에 올라오면은 뭐 이럴 때 너무 힘들어요, 저럴 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모든 거를 갖다가 학교 안에서 해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방과 부장 선생님한테 여쭤본다든지 코디 선생님이랑 상의하시다든지 그런 게 재빨리 해결하는 게 나중에 큰 일을 만들지 않는 거거든요. 그건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 김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2만 원 내면서 20만 원대. 맞아요. 그래서 제가 Y지만 보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 아쉽죠. 맨날 정말 현장에 있는 사례 중에 하나죠. 유단했던 어머님들이 계세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게 늘 힘들죠. 어머님들이 뭔가 자기 자식한테 특별하게 대우받기 원하고 또 특별하다고 자기 생각하고 사실 맞죠. 다 특별하긴 하는 아이들이긴 한데 말씀하셨던 19명 나머지 아이들이 무시하는 그런 것도 불가능한 얘기들 자꾸 요구하는 분들 그렇게 진행을 하셨네요. 참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셨던 게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수상한 곤충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활동적일수록 통제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좀 관리를 하시나요? 진짜 뭐 비행기 날아다니고 애들 잡아주고 막 이런 거 아닌가요? 이제 20명이 다 같이 날리면은 비행기도 망가지고 얘는 날라서 떨어졌는데 얘는 지거 잡으러 자기가 잡으러 가다가 이제 밟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항상 이제 이런 수업을 하고 만들 때 주의사항을 항상 하고 가고요. 좋은 게 호루라기 같은 걸 들고 다니시면 운동장에서 멀리 있는 애들도 부를 수 있거든요. 마이크는 불러도 운동장에서 들리지가 않으니까 호루라기를 사용하는 게 가장 좋으시고요. 항상 아이들을 번호를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5명씩, 4명씩 조를 짜서 기다리는 법도 알려주셔야 돼요. 얘 날릴 동안은 너희들은 앉아있어. 물론 다 같이 날려서 조는 괜찮은데 이게 굉장히 지나다니시는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항공과학은 운동장 수업을 잘해야지 홍보 효과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기다리는 것, 그 질서를 유지하는 것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또 이제 애들이 막 엉망을 하면은 교무실에서 교장 선생님이 딱 보고 계시면 저기는 또 안전사고가 나겠다 이러면 또 폐경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질서를 유지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네요. 이게 뭐 운동장에서 하든 운동장에서 하지 않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런 룰에 관한 부분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첫 시간에 다 얘기를 하도록 약속하시는 건가요? 네, 아이들이랑 네. 첫 시간에 약속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오면서 한 번 얘기한 걸로 안 되고요. 그렇죠. 매 시간마다 얘기를 하시면은 1분기 때 드러났던 애들이 2분기 때 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 너 선생님을 똑바로 안 들었지만 본인들이 또 얘기를 해줘요. 그렇죠, 룰을 그렇죠. 룰을 얘기해주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1분기 때 들었던 애들이 2분기 때 가가지고 이제 잘 듣는 모습을 보고 칭찬을 해주면 아 나도 저러면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는구나. 아, 뭐 이런 네. 식으로 해서 이제 자기도 룰을 지키면 또 네. 자기가 3분기에 들어서 새로운 애들한테도 가르쳐주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좀 즐겁게 수업하시되 이제 룰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 네. 룰을 정해놓지 않으시면 공개 수업 때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룰을 정해놔도 엉망인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공개 수업을 위해서라도 룰을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저희가 그 요즘 유행하는 한 걸음 더 들어가자면 네. 자, 사실 항공과학 같은 경우는 개설해서 정원을 수능만 잡으면 아마 제가 오늘 수능을 꽉꽉 찾고 아까 금방 와서 선착순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니까 아마 대기록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나름대로 좀 활성화를 하셨을 때 아까 그 칭찬 스티커? 네, 네. 칭찬 도장? 네. 네, 달란트 같은 그런 네, 얘기하셨는데 그런 건 어떻게 운영하셨나요? 네.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저희가 이제 우드락본드나 테이프 이런 소모품들을 써요. 그걸 갖다가 꼭 안 갖고 다니고 이제 남의 거 빌려 쓰고 네네네네. 특히 선생님 거는 그냥 무료인 줄 알고 뚜껑도 안 닫아놓고 가는 아이들이 많은데 네. 그렇게 했더니 정말 얘는 엄마가 아무도 빌려주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이해해요. 맨날 얘 거는 맨날 사야 돼. 얘는 맨날 안 갖고 다녀. 이제 엄마도 기분이 나쁘시겠죠. 얘는 맨날 사. 얘는 안 사는데. 근데 또 안 갖고 다니는 애들이 항상 안 갖고 다니거든요. 안 갖고 다녀도 되는 줄 알고 맨날 빌려 쓰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럴 때 갖고 왔을 때 저는 칭찬 카드를 쓰는데 갖고 왔을 때 칭찬 카드 하나, 안 갖고 왔을 때 칭찬 카드를 다시 반납하나. 이렇게 두 개 차이가 나거든요. 빼기도 하시는 네, 거구나. 빼지 않으면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거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네. 뺏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예 마이너스가 된 애들도 있긴 해요. 말 안 듣는 애들. 돈을 내나요? 그렇지는 않지만 선물을 못 받죠. 그럼 시상은 어떻게 하셨어요? 시상은 마지막 분기 때 이제 네. 저희가 이제 분기 마지막 때 그쵸. 가장 좋은 게 그 다음 분기를 위해서 아이들한테 홍보를 하는 것도 그쵸,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분기 때 그 다음 분기에 뭘 배울지도 그쵸. 설명을 해주고 네. 홍보죠. 홍보도 네. 해주고 이제 아이들한테 그 카드 개수로 이제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도 제가 이 아이들한테 수강료를 받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강료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조금 약간의 좀 문구나 엄마들이 안 사주는 그런 그 완구 같은 거 있죠. 그런 네. 거를 제가 화곡동 쪽에 가면은 네, 화곡동에 굉장히 있습니다. 많이 팔거든요. 여러분 화곡동 압니다. 화곡동 가죠. 화곡동에 큰 게 있습니다. 네, 큰 맞습니다. 그 경인 시장. 고속도로 그 옆에 네, 바로 시장 있거든요. 있습니다. 네. 네네네. 그쪽에서 이제 네. 조금 투자를 하죠. 많이 사서 이제 그때 유행하는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겨울에는 뭐 핫팩 같은 거 캐릭터 있는 거 묻지마 뭐 놓치마 정신줄 네네네. 이런 거 놓치마 정신줄. 네, 그런 캐릭터 있는 네. 뭐 핫팩이라든지 뭐 액체 괴물 뭐 그런 것들 막 사가지고 아이들한테 그거 별로 이제 카드별로 이거는 몇 개, 이거는 몇 개 해서 이제 아이들이 고를 수 있게 가장 많은 아이들부터 고를 수 있는 선택을 주니까 나중에는 좀 허름한 것만 남아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반에서 가장 많이 모으려고 노력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질서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1년에 4번? 4번만 합니다. 4번 달란트 시장을 하고요. 네. 저는 사실 분기 때 안 하고 다음 분기 시작할 때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승현 선생님의 노하우는 네. 노하우 중에 하나. 일단 룰을 만드는 것과 룰을 지키는 아이들에게는 칭찬. 그리고 못 지키는 뺏고. 그리고 분기마다 달란트 시장을 하고. 그리고 달란트 시장에서 물품 같은 경우는 화곡동 시장 같은 좀 싼 데서. 네, 그건 진짜 노하우거든요. 문구점에서 파는 거에 50%밖에 안 합니다. 네네 맞습니다. 화곡동 꼭 가세요. 거기 유명한 데 많습니다. 네. 그런 데 가서 사시면 되고 1인당 한 얼마 정도 사시는 것 같으세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시는 건 투자는? 그때 제 주머니 네. 사정마다 틀리게 하는데요. 네. 분기마다 이렇게 제가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고 네네네. 이제 뭐 1인당 제가 볼 때는 한 3,000원에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은 5,000원 정도의 물건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솔직히 저희가
아이들한테 한 분기에 75,000원 정도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5,000원 투자하는 거는 뭐 저는 당연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 선생님 질문해 주셨는데 화곡동에 가면은요, 화곡동에 거리가 있어요. 아예 그런 네. 그 캐릭터 무슨 뭐 명절 선물, 문방구 그런 선물류만 파는 데가 있어요. 세트로 팔아요. 세트로 파는 데가 있어요. 싸게. 제가 온라인보다 훨씬 쌉니다. 네, 거기 가세요. 직접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유사한 데가 어디죠? 저쪽 강동에도 있는데 천호동에도 있습니다. 천호동에도 무슨 도매시장 한번 쳐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화곡동에도 있고 그리고 천호동에도 있어요. 근데 천호동도 작지 않은데 화곡동은 완전히 한 100m 정도가 더 그런 데만 있어요. 네, 괜찮습니다. 막 그 지시봉 이런 것들 뭐 여러분들 선물 개강할 때 파실 수 있는 뭐 홍보물 혹시 필요하시면 재수강 선물 뭐 이런. 네, 재수강 선물도 있고요. 싸운 거 굉장히 많아요. 뭐 문방구 싫어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웃기지 말라 하시거든요. 웃기고 있네 이제 하면서 혼내서 이렇게 하시면 혼도 좀 내셔야 돼요. 진짜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운영에 관한 노하우도 이제 칭찬과 룰에 관한 부분도 있는 거고요. 예, 그렇게 하면 되는데 또 하나 우리가 저희가 운영할 때 고비가 하나 있는 게 이제 그 공개 수업, 참관 수업. 사실 제가 이거 사전에 여쭤보지 않았던 건데 공개 수업, 참관 수업은 항공과학 할 때는 좀 어떻게 하나요? 이것도 엄마한테 앉아있을 때 비행기 날리는 건가 어떻게 하시나요? 비행기를 교실에서 날리면 이제 어머님들도 오시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아버님들이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항공과학 같은 경우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버님도 오시는데 우선은 교실에서는 이런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그쵸. 이제 운동장에 나가서 이제 아이들이 그동안에 이제 질서 있었던 모습을 저 나름대로 자부하면서 이렇게 보여드리긴 하는데 물론 꼭 이제 돌발 상황이 일어나긴 하죠. 꼭 말 잘 듣던 애가 이제 엄마 왔다고 까불고 있고 또 이제 잘하던 아이들이 엄마 안 왔다고 징징거리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데 그럴 때마다 아이들한테 이렇게 약간의 어머님 모르게 눈짓을 한 번씩 주시고 그 전주에 제가 너희들 말 잘 들으면은 그 다음 주에는 선생님이 칭찬 카드도 주고 뭐를 좀 사다 준다고 초콜릿이나 뭐 이런 거를 사다 준다고 다음 주에 선생님이 한번 지켜볼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주시고요. 우선은 운동장에 나가서 이제 공개 수업을 하고 운동장에 나가면은 약간의 자유로워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질서 있게 하는 모습을 이제 어머님도 보시지만 이제 어머님들이 아이에 대해서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유롭게 수업을 애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순간이 아니기 때문에 옆에 오셔서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조금 상담을 잘 해주셔야 되면 잘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동생이 있나 봐. 그러니까 아이에 대해서 조금 파악을 하고 계셔야겠죠. 예, 그리고 이제 누구 어머님이신지 그리고 이름은 정말로 다 외우시고 계셔야 돼요. 공개 수업 할 때 운동장에서 애가 이제 저쪽에 있는데 불러야 되는데 A 이름을 부르면 야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아이 이름은 정말 다른 과목에 비해서 더 잘 외우고 계셔야 되거든요. 외우고 계시고 이제 어머님들이랑 조금 이게 저는 이렇게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어머님이랑 얘기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뭐 동생이 있지요. 동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동생 얘기를 많이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머니들한테 얘기하시면은 우리 아이한테 반가운 강사지만 관심이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 꾸준하게 듣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동생까지도 그렇죠. 네, 계속 이제 계속 이제 올라오는 거죠. 계속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어머님들과의 상담이나 이런 것도 좀 정기적으로 전화 상담하시거나 이런 것도 하셨나요? 저는 상담 같은 경우는 제가 전화를 드려서 하진 않아요. 근데 어머님이 전화를 하시면은 상담은 해드리고 저는 우선은 수업 시간에 찍은 사진 같은 경우 될 수 있으면은 개별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자유로운 게 뭐냐면 제가 그 수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날리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는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런 시간에 그런 장면들을 사진을 찍어서 오늘 수업 잘 마쳤다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저녁 먹고 나서 설거지하고 나서 그 저녁 때 이렇게 한 번씩 보내드리면 어머님들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개별로 이제 문자를 보내드리거나 카톡을 밴드를 단체로 만들진 않아요. 그러면은 얘 사진은 요만큼이고 얘 사진은 요만큼이고 이러면은 제가 또 아시죠? 어머님의 반응들이 어떨지 아니까 그렇게 남겨
힘들지만 그냥 개별적으로. 네, 개별적으로 하시다 보면 좀 익숙해지세요. 그날 일을 그날 다 해결해 버리시면은 금방 끝나거든요. 그걸 모아두면은 좀 일이 되는 거지. 네네네. 네, 그렇게도 해봤고. 그러네요. 지금 질문 중에 동대문 왕구시장보다 제가 볼 땐 동대문하고 좀 달라요, 성격이. 네, 그 화곡동은 완벽히 그 학습지 또는 그런 어떤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분들, 강사분들이 선물용으로 주기에 좋은 용품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어를 꾸준히 하면 커리가 몇 년 정도 나오나요? 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그 제품은 3년 정도 커리가 나오는데 요즘에 계속 이제 드론이라든지 RC라든지 이렇게 계속 개발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제가 수업하면서 그 3년 동안 했을 때도 겹친 적이 없지만 또 이제 다른 학교,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도 가셨을 때 제가 쓰는 제품을 똑같이 쓰신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겹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네, 김 선생님 컴퓨터 계속 하세요. 또 항공 하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시죠? 김 선생님 하지 마세요. 네. 지금 그러니까 말씀을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전화 상담을 하진 않았지만 그 수업이 끝나고 나서 카톡으로 이제 일일이 사진을 보내는 이제 그런 정성, 엄청난 정성이죠. 그리고 저희끼리 이제 회의를 이제 이 방송하기 전에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말씀을 나눴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요리 선생님은 작품 하나가 그날 이제 요리가 하나 끝나면 일일이 다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이 이제 그 일반 핸드폰 사진이 아니라 인화하는 사진이 정말 필름 있는 사진으로 사진기로 찍어서 인화를 해서 그걸 드리고 그걸 책으로 해서 만들어서 줬대요. 저희 딸의 이제 그 방과후 셰프 교실 선생님이신데 그 옆에는 레시피를 놓고 그 다음에는 아이가 이제 그 요리를 들고 있는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다음 주에 그 사진은 그 다음 주에 이렇게 다 스크랩을 해주셔서 했더니 지금 1학년인데 이제 4분기까지 했더니 4권이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굉장히 괜찮은 이제 앨범이 나오는 거죠. 그 선생님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오늘 또 말씀드릴 부천 중동초등학교 부천 중동초등학교의 요리 선생님 정말 대박이십니다. 칭찬드리고 박수 드립니다. 네. 김 선생님이 지금 질문 주셨는데 우드락 조각 많이 나오지 않는지. 우드락 조각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처음에 방과후 수업을 처음 수업하는 첫 학교에 가서 정말 울 뻔했어요. 아이들이 이제 우드락으로 저희가 이제 이런 우드락을 쓰잖아요. 요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요런 A4 종이 같은 데에 뽕뽕뽕 짝지처럼 뚫릴 수 있게 이제 칼집이 돼서 나오는데 그러고 나면 이제 구멍난 요런 판이 나와요. 판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저도 어떻게 관리를 할 방법을 몰라서 그냥 애들한테 그냥 냅두라고 그러고 그냥 앞에 나와서 버려 그냥 그런 식으로만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이 그냥 버리지가 않아요. 뜯어서 버리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빗자루로 쓸리지도 않게 이렇게 펄펄 날아다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제가 이제 수업을 끝나고서 청소를 1시간을 했어요. 이게 날리고 또 옛날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구멍 있죠. 그렇죠. 마룻바닥 구멍에 그게 보면은 그것도 빼내느냐고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내가 수업을 하고 나서 내가 청소부도 아니고 지금 계속 이거를 해야 되나 싶었는데 나중에는 아이들한테 저도 또 룰을 가르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룰을 가르치기 시작을 해서 뻥뻥뻥 뚫은 요 A4 만한 그 크기의 그 비행기 그 껍질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그대로 뜯지 않고 그대로 이름을 써서 내라 그러면은 제 책상 위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거든요. 그러면 이름을 써서 냈으면은 분명히 쓰레기가 돌아다닐 거란 말이에요. 돌아다니면은 이름 없는 애가 청소하는 걸로. 그렇게 정했더니 이제 아이들이 자기 이름을 대문짝만하게 써가지고 내기 시작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청소하기도 너무 편해지고 이제 그게 이제 점점 제가 이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을 한 거죠. 그 다음부터는 치우는 시간이 한 10분 정도로 줄었습니다. 1시간 청소하던 게 10분 정도 줄었습니다. 여러분 룰이에요, 룰.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족하다, 아이들이 못한다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뭐 저희 때도 돌아가 보면 저희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저희도 뭐 아직 미숙하고 했었을 텐데 결국 아이들에게 룰을 정해주고 그 룰대로 하게 되면 이렇게 편할 수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 또 편할 수 있다? 또는 그게 모두와 같이 이렇게 좀 그쵸, 이렇게 아이들한테 교육이니까. 교육을 그렇죠. 네. 아이들에게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제 또 이제 마지막 질문 아닙니다만 뭐 많은 시간이 좀 갔는데 좀 중요한 질문만 네. 좀 이렇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방과후 그 교사로서 가장 좀 보람 있었던 건 무엇이었어요? 어떠셨나요? 네. 그러니까 4학년부터 저한테 배웠는데 이제 6학년이 됐는데 3년 동안 들은 거죠. 3년 동안 들었는데 이제 저도 어차피 그 학교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본인은 이제 제가 그만둔다는 생각은 못 하고 이제 자기 중학교로 어디를 가는데 그 학교에도 한국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학교를 나오셨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진짜 보람을 느꼈습니다. 네. 그런 게 보람이죠. 네. 그쵸. 선생님에 대한 신뢰, 존경, 그리고 사랑이 막 느껴질 때. 워낙에 이제 그 아이 때문에 지금 생각이 나는데 그 아이 때문에 제가 이제 그 학교를 수업할 때 굉장히 편했었어요. 네. 슬럼프는 없으셨나요? 슬럼프? 가장 어려웠을 때, 야, 이거 못 해먹겠다, 이거. 방과후 이거 못 해먹겠다, 이거. 안 할란다. 이럴 때는 없으셨나요? 안 할란다는 아직까지 못 느끼니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아직까지는 못 느껴서.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항공과학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항공과학의 어떤 장점, 단점? 그리고 좀 전망? 이런 거 좀 어떠세요? 제가 그러니까 항공과학이 이제 꾸준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커리가 떨어지면은 저거는 이제 그 학교에서는 계속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학은 계속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과학 부문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뜨는 것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계속 컨텐츠는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컨텐츠 개발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과목을 계속 이끌어 나가시려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항공과학은 인기는 식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공과학을 하시는 분이 인기가 없다고 하면 큰일 나죠. 그렇죠. 제가 유일하게 하고 있는 과목인데.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난주 방송이 52개 학교를 제가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항공과학이 굉장히 많은 학교에서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20개 학교밖에 항공을 안 했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볼 때는 그 항공과학이 굉장히 개설이 많이 돼 있기도 하지만은 안 된 학교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제안서를 들고 가실 곳은 굉장히 많다고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 작년에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만 조사를 하셨으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이제 교육청에서 강사를 다시 뽑아라 했기 때문에 작년에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항공과학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이미 하고 계시는 학교들은 공지가 안 되고 새로 이제 개설이 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50개 과목이 좀 오픈되어 있는 상황에서 20개 학교가 됐지만 작년에 이미 들어갔다. 다만 아직도 안 들어가 있는 데는 맞아요. 개설이 안 되고 실은 정말 타겟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선생님 말씀하신 애제자가 졸업할 때 슬프죠. 정말 말 잘 듣고 선생님 도와주고 유독도 시키지 않았는데 선생님 옆에 붙어가지고 또 청소 같이 도와주고 선생님 이쁜 말 해주는 애들이 있어요. 참 그런 애들이 정말 이쁜 애들 있죠. 그런 애들 좀 이렇게 클 때까지 좀 이렇게 추적해가지고 어떻게 잘 커서 잘 살고 있는지 좀 보고 싶어요. 참 이쁜 애들 많죠. 꼴통도 많지만 이쁜 애들 참 많습니다. 남자애들만 거의 99%가 남자애들이기 때문에 정말 차이가 커요. 말 안 듣는 아이, 말 잘 듣는 아이가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맞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방과후에 대한 이제 방과 선생님들이 이제 한참 채용 시즌입니다. 서울만 해도 지금 한참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좌절도 많이 하고 선생님들이 좀 힘든 경우도 많이 있고 그리고 마음적으로도 굉장히 좀 이렇게 낙심되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운영을 하다가 또 매년 또 이제 재계약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뭐 100개의 학교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좀 그런 후배분들에게 좀 하시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신지? 제가 이제 저는 3월 달부터 일을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전해 10월 달부터 노력을 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카페에 들어온 거면 조금 이렇게 그분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힘들다는 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본인만 힘든 건 아니거든요. 모든 분들이 다 힘들고 힘들게 들어가신 분들이에요. 다 반가운 교실을. 그렇기 때문에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이 직업이라는 게 방과후 강사라는 게 이제 남자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좋은 직업이에요. 좋은 직업인데 가정하고 직장 생활을 하기에는 가정주부로서 이제 워킹맘으로서 가정일도 하고 이제 직장을 다니는 선택할 때 이게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직업이 방과후 강사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절대 지금 한 학교가 됐다. 학교가 하나도 안 됐다. 이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올해는 뭐가 잘못됐는지 그리고 그렇죠. 하나라도 나 이거 하나 때문에 하나 됐는데 이거 몇십만 원밖에 안 돼. 근데 내년에는 또 그거 포기하시면 더 안 되거든요. 점점 이게 경력자들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더 취업문은 좁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포기하시면 내년엔 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학교라도 되시면은 그 한 학교로 경력을 쌓으셔서 내년에는 두 학교, 세 학교. 그 다음에는 또 일주일 동안 나가시고 싶은 학교를 가실 수 있으니까는 제가 볼 때는 일은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열심히 하시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네. 포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고 또 이승현 선생님하고도 저희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방과후는 아직도 그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커요. 정말 그 서울을 자꾸 이제 서울만 말씀드려 죄송한데 저희의 경험치로 봤을 때 서울만 해도 지금 사실 절반도 안 하죠, 애들이? 방과후를? 글쎄요. 많이 하는 학교들은 많이 하고 안 되는 학교들은 또 그 주변에 학원이 많아서 네. 또 방과후가 안 되는 학교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방과후를 안 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방과후를 끌어들일 수 있는 아이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가 다 같이 방과후 관심을 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승현 선생님께서 쓰고 있는 그 한국 교부제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쓰시는 게 나로에요 제품이시죠? 네, 예. 보면은 그 네. 카페에 보면은 항공학 교부를 찾으러 다니는데 뭐 거기서는 무슨 자격증을 따라 그런다, 뭘 하라 그런다, 또 과학에 대한 불신을 갖고 계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뭐 거기서는 뭐 8대1을 달라 그런다. 그런데 요즘에 그런 곳이 많이 없거든요. 그렇지 않은 곳도 많으니까 잘 찾으시면은 좋은 콘텐츠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쓰고 있는 비행기는 나로에어를 쓰고 있는데요. 나로에어를 쓰고 있는데 이제 다른 제가 이 교구를 선택한 이유는 다른 곳은 보면은 날개만 바꿔가지고 동체는 그대로인데 날개만 바꿔가지고 아이들을 48차씩 뭐 이렇게 1년 동안 쓰게 하는데 이제 제가 쓰는 제품에서는 나로에어 제품은 동체도 틀리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재미도 주고요. 또 선생님도 똑같은 거 가르치는 매번 똑같은 비행기를 만든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제일 문제인데 부모님들은 비행기를 가져가면은 전동이기 때문에 이거 지난주에도 만들었는데 이거 또 만들어? 이거 또 쓰레기네. 또 재활용통에 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나로에어는 이제 저희가 또 스티커도 있기 때문에 꾸미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좋아하시고 이제 선생님도 만족도도 높고 아이들도 만족도도 높은 그런 비행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드론 항공이 굉장히 많이 뜨잖아요. 드론이네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드론만으로는 1년, 2년을 수업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맨날 날리기만 하고 그리고 제가 다른 어떤 선생님이 들어가 계시는 곳에 또 드론이 들어와 있는데 항공과학 따로, 드론 따로 이렇게 돼 있는데 6개월 동안 드론을 하는데 3개월 동안은 컴퓨터 앞에만 있었대요. 그리고 3개월 이후에 이제 날리기 시작하고 그 한 대 가지고 6개월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진행을 하는데 제가 쓰는 그
나로에어 비행기는 드론이 그냥 한 분기의 일부분으로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재밌고 또 부모님들한테는 좀 약간 풍부한 그런 컨텐츠 그 재료로 이렇게 제공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랑 수업하는데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RC도 있고 또 이제 드론도 종류가 여러 가지고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것은 스킨이 한 가지씩 있는데 네. 여러 가지예요. 이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 차수보다 차수보다 틀리고 틀리기 때문에 또 이렇게 드론 같은 경우에는 창작 드론을 해볼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아이들이 자기가 오려가지고 이 창작을 만드는 드론을 만들기 때문에 아이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2분기 때 이 수업을 했는데 아이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네네네. 그게 이제 드론이고 이제 저희가 이제 다른 제품은 우드락이나 플라스틱으로 이제 드론이 돼 있는데 저희는 이제 부딪혀도 안 아프고 망가지지 않는 이제 스킨 제품을 사용을 했고요. 네. 김 선생님 컴퓨터 하세요. 컴퓨터 잘하시면 자꾸 왜 그러세요? 김 선생님은 몰아줘도 잘 하실 것 같긴 하십니다만. 네. 네. 제가 이제 아까 칭찬 카드로 아이들한테 주고 뺏는다고 했잖아요. 그걸 이제 칭찬 카드를 갖다가 저희가 이제 강사들이 이제 같이 만들자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교재 쓰시는 분이 만들어주고 굉장히 저희 교재에 나오는 캐릭터들인데 이걸 나눠주니까 아이들이 이게 종류가 지금 여기 5가지 칭찬 카드라는 게 있나요? 네. 5가지 캐릭터만 나왔는데 지금 8가지 정도의 카드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저는 이거 안 받았어요. 이거 안 받았기 때문에 모으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네네네. 모으는 재미도 있기 때문에 저 이거 세 장인데 다른 거 주시면 안 돼요? 뭐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네, 신청 카드 줄 때도 좀 애들이 또 어린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굉장히 이 카드에 대해서 되게 욕심을 많이 부리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비행기 망가지지 말라고 캐링박스에도 넣어 다니고 저희가 수업 전날이나 그 전주에 다음 수업을 그 주에 할 수 있는 수업을 이제 안내 문자를 보내드려요. 그래서 이제 교구마다 이렇게 안내 문자가 나가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제 편리하게 일부러 이제 치지 않으셔도 요 사진만 이미지 파일만 보내실 수 있게 수업 문자 알림이 서비스도 이제 제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다른 항공과학은 이제 월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교재가 월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그 달에 나눠주면 그 다음 비행기가 뭔지 아이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조금 뭐라 그럴까 올 때 이제 무슨 희망을 갖고 또 궁금증을 유발시켜줘야 되는데 교재를 하면 오늘 이거 배우자 뭐 이렇게 하고 오거든요. 근데 저는 절대 안 가르쳐주고 주 교재를 다음에 뭐해요? 이러면은 안 가르쳐줄 거야. 다음 주에 보자. 궁금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있다가 우리 다음 주에 만나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거든요. 오고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제가 책상 위에다가 이제 아이들이 하나씩 들어올 때 이제 책상 위에다가 교재를 놓으면 교재를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하나씩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짝에 도입 부분에 과학 만화가 있어요. 과학 만화가 있기 때문에 그거 읽으면은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 올 때까지 정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선택했던 게 교재에서 많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 볼 때 편해요. 비가 오는 날에는 이걸 갖고 가고 주교재로 돼 있으니까 꼭 그 다음 걸 안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교실에서 수업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나로에어를 선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로에어 말고도 많은 제품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이승희 선생님이 오셔서 나로에어 관련된 부분 여러분이 어쩌면 다 궁금해하실 부분이어서 여러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늘 말씀해주세요. 직접 만져보고 직접 문의해 보시고 하세요. 그래서 이승현 선생님의 전화번호도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하실 수 있게끔 문의하실 수 있도록 하도록 제가 전화번호 남겨드렸습니다. 긴 시간 감사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은요, 뭐 짧게, 지금 벌써 9시가 넘었는데, 짧게 혹시 궁금하신 상황이나 또 항공과학, 그리고 또 교실 방과후와 관련된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여러분이 질문하는 시간을, 지금 나로에어입니다. 나로에어 항공기고요. 여러분들 잘 한번 했으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혹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올려주세요. 네.
궁금한 사항이 없으면 네, 오늘의 방송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팁을 정말 몇 가지 좀 이렇게 무척 창피합니다. 익숙하지가 않네요. 근데 제 얼굴만 합니다. 제가 얼굴이 그렇게 작지 않은데 꼭 이거 배가 나네요. 배가 좋네요. 비행기와 배. 비행기 배. 오늘 사실 들었던 말씀 중에 가장 마음에 마음에 정말 여러분하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던 것은 황금과학을 둘째 치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길을 여셔야 돼요. 여러분의 길을 여러분이 꼭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짧게 보지 마시고요. 길게 보시고, 그리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겠다라는 것. 정말 저희가 늘 같이 나눴던 얘기인데, 왕도가 없나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좋은 선생님이 되실 거고요. 어디에 내놔도 정말 부끄럽지 않은 선생님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좀 줄여보니까 저희 방세아에 있어요. 방세아에 하여튼 두고도 계속 좋은 일 하려고 합니다. 아셨죠? 네. 여러분들 한 시간 동안 좀 의미 있었죠? 우리 이승현 선생님한테 박수. 네. 네, 박수를 좀 부탁드립니다.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같이 좀 공유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번호 있고 또 하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 같이 해주셔서 네, 한국쌤이 저 국악티처께서 내일 오신 선생님이십니다. 네, 내일 정말 해야 되겠네요. 내일은 장난 아닙니다. 내일 말빨 장난 아닌 또 정말 멋지게 생긴 또 선생님 오시게 되는 남자 선생님 오십니다. 네, 대화 선생님 오시니까요.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끼리 박수. 네, 오늘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